정리한다. 보기부터 보든 지문부터 보든 여러분 선택이야. 자, 두 번째. 그렇다고 주관적 정서를 묻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공통감, 문학적 감수, 집단 무의식이라는 객관적 정보를 물어보는 거예요. 상황에 따른 반응으로. 그 다음에 시적 긴장이라는 개념 알지? 기본적으로 시어는 함축적이고 문학은 중의적이고 압축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틀로 분류를 정확히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제가 예전에는 약간 흐르듯이 설명을 했는데 그랬더니 여러분이 폼이 안 잡혀. 흐무적거려 자꾸. 그래서 항상 상황과 반응이라는 틀로 제가 정보 분류를 할게요. 아시겠습니까? 드르륵 못해 나는. 자, 두 번째. 시적 긴장에 따라서 표면적 정보에서 이면적 정보를 읽어낼 거야. 됐어? 객관적이야. 잘 들어. 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 물 빠지면 죽죠. 그래서 물은 항상 그런 두려움과 죽음의 존재일 수도 있는 거야. 자, 두 번째. 영어로도요. gone이야. 사람이 죽었다가. 갔다야. 우리나라도 상여 메고 가면서 그렇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해됐어? 가다, 돌아가다. 우리 집단 무의식적으로 가다 돌아가다는 어떤 의미야? 자, 봐. 그리고 피천득 작가님이시죠. 귀천이라는 하늘로 돌아간다는 것도 있잖아. 결국 무슨 얘기야? 돌아갔다는 건요. die, 죽었다는 거야. 물을 건넜다. 자, 물을 건너려 한다. 죽음이 위협한 상황이고 죽었고 죽음 이후죠. 이해됐니? 그래서 죽음의 정확히 이렇게 죽음의 전, 중, 후가 되는 거고 왜? 물이라는 원형 때문이야. 집단 무의식 때문이야. 고1 교육청 소재야. 이렇게 해석을 할 거야 앞으로. 객관적으로 그럼 죽는 상황인 거야. 왜? 집단 무의식이고 문학적 가능성이고 공통감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봐. 이렇게 남편이 님이 죽었어. 그러면 뭐라고 반응하겠어요? 건너지 말라고 하겠죠. 진심이야 이거는. 자, 그럼 봐. 님이 돌아간다 해서 끝났지. 그럼 이 사람이 느끼는 반응은 뭐였겠어? 잘 된다겠니? 그러면은 죽지 말라고도 안 했겠죠. 뭐겠어? 안타까움이죠. 됐니? 자, 그럼 봐. 이 사람이 느끼는 건너지 마오라는 것도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이 사람의 바람이죠. 자, 두 번째. 암소를 놓고 안이 부끄러우시면은 제가 꽃을 드릴게요. 꽃을 드리겠다는 것도 이 화자의 바람이죠. 됐어? 마지막. 너 뛰어난 능력 있으니까 좀 적당히 하고 가라 이제. 그쯤이면 너 충분히 공적 올려서 괜찮아. 돌아가세요. 화제의 바람이죠. 공통 주제는 뭐였던 거야? 바람이었던 거야. 이게 첫 번째 문제 정답입니다. 그래서 오케이? 됐습니까? 이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거야. 문항이. 그래서 무조건 구조도야 앞으로. 자, 두 번째 잘 들어. 우리가 시의 소통 구조라고 시에서 배우는 매우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의 사칙연산은 모든 문제 다 쓰잖아요. 똑같아. 우리가 문학 작품에서 모든 작품에 쓰이는 사칙연산 같은 게 바로 시의 소통 구조예요. 예전에 제 전 여친이 반삭을 하고 나온 적이 있어. 아까 보여줬던 그 사진이 이제 우리 전 여친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그러면 봐. 화자가 청자한테 뭐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럼 그 상황 맥락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왜? 나는 갑자기 여자친구가 남자가 돼서 이렇게 온 거야. 반삭을 하고. 그러면 충격받지 않겠어요? 내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그럼 그 상황 맥락을 보고 서로 주고받는 얘기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처럼 이런 화자 청자의 관계나 화자가 청자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했고 어떤 맥락이 이제 파악을 해야 되죠. 이해됐어? 그래서 이 문제 마찬가지로 화자 청자를 정확하게 처리해내라고 한 거예요. 그럼 봐. 가에, 나에, 다에 화자 청자는 다 존재해요. 문제는 특이한 부분이 있어. 그 부분에서. 그게 출제 포인트인 거야. 자, 화자를 잡아볼게요.
당연히 가 화자는 누구니? 아내 정도 될 것이고 보기 같은 거 참고해 봤을 때 청자는 누구예요? 님이겠죠. 백수강구. 자 그런데 봐. 여기서 님이 부재해버리죠. 됐어? 이걸 개념적으로 뭐라고 하는 거야? 잘 들어. 지금 여러분이 아내라면 남편이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럼 죽지 마세요는 뭐니? 대화 의지죠. 대화 의지가 있다. 의지는 뭐다? 체다. 그게 뭐라고 한다? 대화 체라고 한다. 됐지? 두 번째, 근데 여기 뭐야? 님이 부재한 상황이잖아. 청자가 부재한데 어떻게 대화체가 됩니까? 이건 뭐가 됩니까? 그러면 독백이 되는 거죠. 됐어? 두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는 그냥 조공 바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렇잖아. 뭐 버스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좀 예쁘신데 저 우리 쌍화차라도 한 잔 이러면은 갑자기 막 놀래고 무섭고 그런다며.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야. 수로부인이 요즘으로 치면요 인스타 인플루언서인 거야. 근데 수로부인이 갑자기 오늘 너무 선물이 갖고 싶다 이랬더니 어떤 영감이 딱 나타나가지고 우리 수로부인님 저를 안이 부끄러워하신다면 제가 그 선물 좀 사드려도 될까요? 라고 한 거야. 됐어? 그럼 화자는 누구야? 영감님이시고 맞지? 노인이고 청자는 누구야? 수로부인이야. 세 번째, 화자는 누구야? 을지문덕, 살수대첩, 우중문, 적장이에요. 됐니? 그러니까 봐봐. 전부 다 뭐야? 대화 의지가 있는 대화체야. 그래서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 의도가 있는 거야. 대화체야. 그럼 봐. 이런 화자 청자의 관계에서 봤을 때 뭐만 달라? 다만 이 부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비교대조 포인트를 잡았을 때 이게 특이했기 때문에 얘를 출제 포인트로 잡아서 낸 거라고요. 그게 2번 문제 3번 문제의 흐름입니다. 아시겠니? 그게 2번 문제 3번 문제 흐름이라고. 됐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됐어? 자, 그래서 2번 선지부터 볼게. 자, 당연히 배경 정보는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이 구체에 대해서 잠깐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역시 녹색연감펜 치고 이거는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잘 들어요. 이것도 여러분이 자 여기에 지금 이 문제가 참 좋았던 게 EBS 첫 시작 지문, 고전의 첫 시작 지문인데 너무나 좋았던 게 뭐냐면 시적 긴장이라는 두 번째, 시 소통 구조라는 세 번째, 형상화라는 너무나 중요하게 다뤄지는 개념들, 우리 수능 시험 범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세 개 개념을 정말 문제에 잘 녹여놨어요. 그래서 세 번째 개념으로 뭐냐면 형상화입니다. 형상화 먼저 써야 된다니까. 개념을 모르는 건 굉장히 치명적으로 결국 작동을 합니다. 이게 독서 오답률 1등 다 뚫고 얘가 오답률 1등 된 적도 있다 그랬었지. 형상화가 뭐야? 여자친구야. 너의 머리가 너희 머리가 좀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여자친구 머리를 예쁘게 잘랐네? 제 오원소인데 진짜 머리 이렇게 자르고 왔어요 지금. 그럼 봐. 여러분이 내가 지금까지 여자친구가 반삭을 했네, 투블럭을 했네, 머릿속으로 다양한 상상을 했겠지만 실제 이 머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근데 실제 이 머리를 하고 온 거야. 표정이 왜 그렇지? 오늘 약간 이런 분위기를 할 거예요, 수업을. 자, 그럼 다시 가봐. 이게 바로 형상화야. 내가 관념적으로 우리 여자친구가 전 여친이야. 10년 전 전 여친이야. 머리를 특이하게 자르고 왔네. 여러분 생각으로 막 다양한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딱 명확해졌죠. 저게 구체하고 형상화야. 의사소통의 효과를 높이는 거예요. 정리하면 뭐냐. 일단 기본적으로 화자는 머릿속에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뭔가 존재해. 근데 전달을 해야 되는데 청자가 듣기에는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죠.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청자한테 어떻게 전달한다? 정보를 구체적으로 정보를 많이 주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얘는 흑백논리 이분법 OX가 아니에요. 정보를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구체적인 거고요. 정보를 적게 주면 적게 줄수록 추상적인 거야. 관념적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자연이라고 하면 정보를 적게 줬죠. 자연 중에서도 바위의 색,
훨씬 구체적으로 준 거지. 그럼 예를 들면 자연보다는 보라색 바위라고 주면 훨씬 구체적 정보를 준 거야. 하나 더. 분필도 무수히 많아. 우리 영어에서 배웠지. 정관사 더. 디퍼니트 아티클 더라고 배우잖아. 그러면 이 수많은 분필 중에 뭐냐고요. 근데 내가 딱 지정을 하는 거야. 야, 이 분필 좀 주실래요? 그 분필 좀 주실래요? 지정이 되잖아. 그래서 지시어가 들어간 경우도 마찬가지야. 정보가 많이 주어지거나 구체적이거나 예를 들면 어떤 경우? 지시 대명사나 지시 형용사나 지시 관형사 같은 형용사는 없죠. 우리나라 말에. 지시 대명사나 지시 관형사 같은 것들이 쓰여버리면 훨씬 구체적 정보가 되는 거야. 됐어? 이거 되게 중요한. 그리고 얘는 상대적 개념이야. 이분법적으로 얘는 추상이다, 얘는 관념이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상대적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정보가 속하는 영역을 연습하다 보면 경험적으로 잡혀요. 자, 그래서 봐. 1번 선지를 뭘 묻고 있는 거야? 배경이라는 중요한 요소의 특성이 구체적이냐 관념적이냐 묻고 있는 거죠. 그럼 봐. 지시어 더를 썼죠. 글을 썼죠. 자줏빛 바이가라는 정보를 많이 줬죠. 당연히 그러면 구체화라는 개념에 적합하죠. 얘는. 이해됐어?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개념 문제들도. 근데 이런 개념을 정확히 모르니까 왔다 갔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다가 맞으면 좋고 틀렸을 때는 오케이. 2번 선지. 자, 그럼 봐 이제. 왜 그 물을 건너셨네가 심리 태도냐고요. 잘 들어. 모든 시는 모든 정보의 심리 태도가 다 있어야지. 그러려고 쓴 거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개념적으로 100%예요. 개념적으로 100%라고. 이해됐어? 자, 두 번째 설명을 할게. 끝내 그물을 건너셨네. 누구들하고 한 얘기야. 듣는 사람도 없는데. 자신의 감정 표출인 거죠. 끝내 그 물을 건넜다. 그냥 뭐라고 하면 돼? 그 물을 건넜다라고 하면 되는데 끝내라는 부사어라든지 건너셨네라는 어조변화라든지 어조변화 영탄법이야. 이해됐어?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뭐야? 건너셨네, 영탄법.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누구나 이렇게 반응할 수 있죠. 안타까움이라고. 태도나 정서 표출이라고. 두 번째. 우중훈한테 뭐래? 야, 너 그 정도면 대단하네. 집에 가면 되겠다 이제. 이해됐어? 상대방을 뭐 했어요? 높여줬잖아. 예찬이라고 하죠. 왜 예찬했니? 가라고. 비 맞춰줬으니까 이제 가라고. 집에 좀 돌아가라고. 이해됐어? 그러니까 상대방 능력을 예찬함으로써 그쯤 됐으니까 돌아가. 다 내 태도고 정서죠. 그럼 봐봐. 벌써 뭐야? 자, 봐. 개념. 즉 전개 방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로 가고 있습니까 이제? 주제로 세팅해 가고 있잖아. 그럼 그 주제는 어떻게 설계가 돼? 상황에 따른 반응. 상황에 따른 반응으로 설계가 되잖아요. 이해됐니? 자, 어떤 상황이야? 이별의 상황이죠. 어떤 상황이야? 저라도 괜찮으시면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봐. 4번 선지. 내가 드리고 싶은 건 뭐야? 청자한테 내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거죠. 오케이? 자, 봐. 자, 이제 그러면 어떤 관계가 나와? 화자와 청자가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는지야. 꽃은 뭐였다고? 조공, 마음이죠. 자, 청자가 전쟁해서 승전을 했으니까 공이죠. 거기서 끝내고 싶지 않으니까 계속 전쟁을 해야 될 것이고, 청자는 당연히 주어 청자는 뭐라고? 앞으로도 계속 얻고자 하는 가치죠. 됐어, 여기까지? 자, 그럼 봐 이제 5번이 보기에서 오거나 제가 방금 얘기한 집단 무의식이거나 또는 좀 기본적인 상식이거든요. 자, 우리가 을지물덕 상수대첩을 모르는 한국민은 없어. 있으면 공부하시면 돼요, 오늘. 이해됐어? 그 얘기 무슨 얘기야? 얘가 순순히 돌아갔다는 얘기야? 전쟁 계속했다는 얘기야? 했다는 얘기예요. 또는 이제 보기를 보면 좀 헷갈리게 함정을 파놨지. 보고 함정에 빠졌구나 돌아갔는데 다 뒤졌다고. 근데 해석을 하기에는 그렇게 보기처럼 해석할 수 있죠. 한편으로는 그 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우중문에 딱히 안 돌아가고 너 약하냐라고 더 덤볐을 수도 있는 거야. 해석은 여러 가지가 가능한 거야. 근데 이제 봐. 자, 우린 역사적으로 이미 알고 있죠. 결론은 뭐니? 결론은 우중문은 순순히 돌아가서 아니면 결국 전쟁에서 패전했어요. 패전했잖아. 결론은 전쟁의 결과 패전을 했고 하나 더 이미 그 족함이라는 감정이 청자가 이미 충분히 느끼고 있고 포기할 수 있는 감정이면 보낼 필요도 없이 돌아갔겠죠, 사실은. 이해됐어? 즉 우리는 역사적으로 상황을 보잖아요. 이런 감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온 거야. 즉 무슨 얘기야? 사실은 우중문이 불만족을 했거나 더 포기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결국 패전을 한 거잖아. 역사적으로. 그럼 역사적 사건에 봤을 때 얘는 그게 아니죠. 청자 입장에서는 그런 감정 없었겠죠. 화자가 보기에 너 그 정도면 충분한 거잖아. 즉 정리하면 뭐야? 여기 나와 있는 족함이라는 감정은 누가 느끼는 감정이야? 청자가 아니라 화자가 느끼는 감정이라고요. 사실은. 됐어? 그래 화자 청자라는 정보를 구분하고 그 정서와 태도가 누구한테서 왔는지도 찾으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정답 5번 설계가 된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그 맥락에서 이제 볼게. 보긴 다 읽어봤으니까 1번 선지부터 볼게요. 자 보통 이런 보기 문제 1번 문제는요. 지문과 보기 내용을 똑바로 이해했느냐를 묻고 있는 거고 잘 들어. 2번 선지도 내용 일치가 아니잖아. 얘들아 봐봐. 내가 항상 얘기했지. 상황에 따른 반응이라고요. 그럼 어떤 얘네들은 전부 다 사건이 나타난 거야. 자 근데 간은 어떤 사건이야? 남편의 죽음이야. 어떻게 반응했어? 안타깝죠. 그 다음에 다는요. 전쟁 상황이야. 거기에 대해서 적장한테 뭔가 보냈죠. 그럼 봐. 이 정보 분류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문학 장르 구분이야. 얘는 뭐야? 개인 서정시죠. 얘는 개인적 감정이 아니죠. 국가적 사회적 목적을 갖고 있는 목적시에 가깝겠죠. 그러니까 정보 분류를 해놓은 거잖아. 어떻게? 개인적 차원이냐 국가적 차원이냐. 개인적 차원이냐 국가적 차원이냐. 계속 정보 분류라니까. 너희 교과서에 있는 학습활동 그냥 들어와 있는 거야. 선지 OX가 아니라. 어디 지문에 개인적 국가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내가 얘기한 포인트가 이제 나오는 거야. 잘 봐. 자 여기에 그러면 화자, 청자라는 정보 분류가 중요한데 화자, 청자 상황이 가만 달라. 왜? 죽었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그 차이점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다가 묶이고 가가 묶여야죠.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화자, 청자의 공통점 차이점에서 자 배려라는 측면에서 보자고요. 누가 배려하고 있니? 나와 다죠. 왜? 다는 예찬이고 나는 허락을 구하고 있잖아. 가는 뭐야? 명령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화자가 청자에 대한 태도는 가와 나다가 따로 묶여야 되는데 가나를 묶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정답 4번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름이 명확한 거지. 지문 보기를 이해했느냐? 1번 선지. 2번 선지. 좋아. 너희 주제를 장르를 이렇게 정보 분류할 수 있겠니? 거시적으로 잡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화자와 청자의 관계나 태도를 보렴. 비교도 좀 해볼까? 배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나와 다는 배려가 있지만 가는 없구나. 맞잖아요. 끝. 이렇게 풀린 거예요. 지문 해석 하나도 안 물어봐. 당연한 거니까. 표현법 물어봤어요? 안 물어봐. 이 느낌이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은 이유가 이게 문학교육 목표랑은 좀 안 맞는데 어쩌겠어. 시험에서 오지선다로 내는 건 문학교육 목표에 맞나? 근데 맞는 것 같아요. 내 접점을 찾은 거야. 그 접점이 바로 이 구조도입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EBS 지문 20개만 이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 문학에서 틀릴 일이 없고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줄 거예요. 알겠니? 정확하게 기록을 해. 자, 그래서 오늘 개념어는 크게 3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시적 긴장. 표면적인 의미와 표면에서 나오는 이면적 의미를 봐야 된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시의 소통 구조. 우리가 문법에서 담화 파트에서 배웠었던 담화 요소 네 가지죠. 화자, 청자, 언어, 맥락 분석해봐야 된다. 세 번째는 뭐였다고?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형상화. 이 세 가지 문제 가지고 이 세 가지 개념 가지고 설계해서 낸 거야. 깔끔하게 답이 보였을 거고 이 연습하셔야 돼. 왜냐하면 이 연습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실력이 쌓이질 않아. 그럼 여러분 공부를 어떤 느낌으로 하냐? 여기로 잡으세요. 여기로. 어떤 느낌으로 공부를 하냐? 작품을 외우려고 하죠. 여러분 백날 외워봐야 가보경장 이전에 고전 시조의 개수만 4,750세야. 하루에 10개씩 정리해도 475일 걸리는데 그래봐야 시조 하나 정리한 건데 절대 못 끝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EBS를 파고 아무리 작품을 암기를 해도요. 수능날 아는 작품은 30%야. 그럼 나머지 70% 어떻게 할 거냐고. 아는 작품 30%로 좀 더 시간 뭐 단축 뭐 그게 해법이니? 해법이야. 그 말하는 사람 누구야? 조무사 아니야? 자격증 있어? 국어 전교사 자격증 있어? 전공했어? 국어국문 출신 아니야? 제발 정신 차리자. 이게 아니면 도대체 무슨 말이 맞을 텐데. 더군다나 저는 이론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필드에서 거의 20년 일한 사람이야. 이대로 하시는 겁니다. 필기 잘 하십시오. 자, 그래서 다음 지문도 이렇게 해. 그래서 내 거랑 비교해서 정리하는 거, 이 연습하는 거 앞으로 문학은. 자, 평소에 이렇게 하잖아. 실전에서 안 해도 머릿속에 그려지겠지. 우리가 수학 문제 암산으로 푸는 애들도 평소에는 이렇게 풀었어. 그리고 워낙 그게 기계적으로 연습돼 있으니까 실전 가면 기계적으로 암산으로 풀리는 건 똑같은 이치야. 지금 해놓으면 시험장 가서 암산으로 되고 지금 안 하시면 어차피 시험장 가서도 못해서 틀려. 아시겠죠?